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강남구의 고층 아파트 25층에서 아침 7시 알람이 울려 퍼집니다. 침실 창문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 집에서 결혼. 2년차 부부 현우와 지혜가 하루를 시작하죠. 33살 현우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31살 지혜는 같은 회사 기획부서에서 대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우가 먼저 일어나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는 동안 지혜도 스르르 눈을 뜹니다. 두 사람은 마치 오랜 연습을 한 듯 자연스럽게 아침 준비를 시작하죠. 현우는 원두 커피를 내리고 지혜는 간단한 샐러드와 토스트를 준비합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대화는 여전히 다정해 보였어요. 오늘도 회사에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 말하는 지혜에게 현우는 괜찮다며 웃어 보입니다. 요즘 회사 프로젝트가 바쁜 걸 잘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지혜는 현우의 이해심에 고마워하며 볼에 가벼운 키스를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누구라도 행복한 신혼부부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이들의 결혼 생활은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안정적이고 화목했어요. 둘 다 비슷한 수준의 회사에 다니며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도 깊었죠. 주말이면 두 사람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유아용품 코너를 둘러보곤 했습니다. 아직 임신은 하지 않았지만 곧 생길 아이를 위한 준비를 미리 해두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유모차를 밀어보며 웃는 지혜의 모습을 보면 현우의 마음도 절로 따뜻해져요. 양가 부모님들도 손주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이며 기뻐하셨죠. 특히 현우의 어머니는 자주 전화를 걸어와서 몸조리 잘하고 있는지 묻곤 했습니다. 아직 임신 소식은 없지만 미리미리 준비하라며 이런저런 조언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지혜의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인다며 자주 안부를 물어보셨습니다. 두 집 부모님들은 이미 손주 계획까지 세워놓고 계셨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현우를 닮았으면 좋겠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지혜를 닮았으면 좋겠다며 행복한 상상에 빠져 계셨어요.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들 부부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에 괜찮은 수입, 서로를 아끼는 마음까지 겸비한 모범 부부 말이에요. 현우의 직장 선배들은 종종 현우를 부러워하며 자신들도 지혜 같은 여자와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농담을 던지곤 했습니다. 특히 회식 자리에서는 현우가 일찍 집에 가려고 하면 신혼이라서 좋겠다며 놀리기도 했죠. 현우는 그럴 때마다 쑥스러워하며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혜와 함께하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지혜가 맞아주는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 식탁이 하루의 피로를 모두 날려주곤 했어요. 지혜 역시 회사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남편을 잘 챙기는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롤모델이 되었어요. 특히 신혼 초기 달콤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줄 때면 미혼 동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지혜는 그럴 때마다 쑥스러워하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죠. 현우와 함께 여행을 다녀온 사진들을 보여주며 행복해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이들의 신혼집은 현우와 지혜가 함께 고른 곳이었습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아침마다 커튼을 걷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두 사람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거실 한쪽 벽면에는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침실에는 결혼식 사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지혜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활짝 웃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현우가 말을 걸어도 한 박자 늦게 대답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회사 업무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죠.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혜의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만 해도 지혜는 항상 정시에 퇴근해서 현우보다 먼저 집에 도착하곤 했어요. 저녁을 미리 준비해두고 현우를 맞이하는 것이 지혜의 일상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지혜의 퇴근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야근을 해야 한다며 미안하다고 전화를 걸어오곤 했어요. 현우는 당연히 이해한다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말이죠. 오히려 지혜가 일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야근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이던 것이 3번으로 늘어났고 급기야는 거의 매일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지혜는 그럴 때마다 팀 프로젝트가 바빠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죠. 새로운 상품 기획안을 준비하느라 회의가 길어진다며 현우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현우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자신도 직장인이니까 업무가 바쁠 때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지혜가 늦게 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간단한 야식을 준비해 두거나 따뜻한 차를 끓여놓기도 했습니다. 지혜가 피곤해할 것을 생각해서 어깨 마사지를 해주기도 했죠. 하지만 지혜의 변화는 야근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도 갑자기 외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팀 프로젝트 미팅이 있다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영화를 보러 가곤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시간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지혜는 미안하다며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시간을 많이 보내자고 약속했습니다. 현우는 이해한다며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서운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신혼부부인데 함께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줄어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욱 이상한 것은 지혜의 회식 횟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던 회식이 이제는 거의 매주 있다고 했어요. 새로운 팀장이 부임하면서 팀 분위기를 다지기 위해 자주 모임을 갖는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지혜는 신입 대리라서 빠질 수 없다며 현우에게 이해를 구했죠. 현우도 직장 생활의 현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상사가 오면 관계 형성을 위해 회식이 늘어나는 것은 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우의 마음속에는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 이렇게 자주 있는 게 정상적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회사에서는 아무리 새로운 팀장이 와도 이 정도로 자주 회식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현우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현우가 지혜가 다니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혜가 오늘도 늦는다고 했으니 혼자 시간을 보내려 했던 거죠. 그런데 카페 창밖을 보던 현우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한 남자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고 때로는 어깨가 닿을 정도로 가까이 걸어가고 있었죠. 현우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우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혜와 함께 걷는 남자는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회사 동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현우는 서둘러 카페를 나와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이미 두 사람의 모습은 사라진 뒤였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혜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현우를 맞이했습니다.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었다며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현우는 오늘 누구와 회식을 했는지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지혜는 팀원들 전체가 모였다고 대답했죠. 새로 부임한 팀장님이 팀 분위기를 살리려고 자주 모임을 갖는다며 똑같은 설명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의욕이 깊어져만 갔어요. 오늘 본 그 남자가 정말 팀 회식에 참석한 사람 중 하나일까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사람일까요? 현우는 직접 묻고 싶었지만 괜한 의심이라면 지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현우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늦은 퇴근과 잦은 회식, 그리고 그날 목격한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혹시 자신이 지나친 의심을 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현우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확실한 사실을 알아보기로 한 거죠. 인터넷에서 사설 탐정 업체를 검색해 봤어요. 처음에는 이런 일을 의뢰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명확한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한 끝에 현우는 한 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내의 행동이 의심스러워서 확인해보고 싶다고 말했죠. 탐정은 이런 의뢰가 요즘 많이 들어온다며 차분하게 필요한 정보들을 물어봤습니다. 지혜의 출퇴근 시간과 회사 위치, 자주 가는 장소들에 대해 상세히 알려줬어요. 탐정은 대략 일주일 정도면 기본적인 동선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용은 예상보다 비쌌지만 현우는 주저하지 않고 의뢰했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비용은 감당할 수 있었거든요. 의뢰를 하고 나서 현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혜를 의심하는 자신이 미안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이 밝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만약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면 지혜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죠. 탐정의 첫 번째 보고는 3일 후에 들어왔습니다. 지혜의 기본적인 출퇴근 패턴과 점심시간 동선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역시 자신의 지나친 의심이었나 보다 싶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받은 두 번째 보고서는 현우의 세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탐정이 전해준 사진들을 보는 순간 현우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사진 속에는 지혜와 한 남자가 호텔 로비에서 팔짱을 끼고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호텔에서 나와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사진도 있었고, 카페에서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촬영되어 있었어요. 현우가 그날 목격했던 장면도 그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이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만남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탐정은 추가 조사 결과도 알려줬습니다. 지혜와 만나는 남자는 지혜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부장급 직원이라고 했어요. 나이는 현우보다 5살 많은 38살이었고, 지혜의 직속 상사였습니다. 기혼자였지만 아이는 없다고 했죠.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승진 가능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현우는 사진들을 보며 머리가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어요. 지혜가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하지만 현우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정에게 더 자세한 조사를 의뢰했어요.
단순히 불륜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탐정은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호텔 이용 내역을 추적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지혜와 불륜남이 호텔비를 결제할 때 사용한 카드가 개인 카드가 아니라 회사 법인카드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명백한 횡령 행위였죠. 현우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회사 돈까지 유용하고 있었다니요. 더욱 가관인 것은 그 상대가 지혜의 직속 상사라는 점이었어요. 권력을 이용해서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죠. 탐정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호텔 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비용과 백화점에서의 쇼핑 비용도 모두 법인카드로 결제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지혜가 최근에 새로 산 명품 가방도 그 남자가 법인카드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지혜가 그 가방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보너스로 샀다고 거짓말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더 자세한 조사 결과 이들의 만남은 이미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만남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 사적인 관계로 발전했던 거죠. 그 남자는 기혼자였지만 아내와는 별거 상태라고 지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지혜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우는 이 모든 사실들을 정리하며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이 회사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니만큼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법인카드 횡령이라는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었으니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현우는 탐정에게 추가 증거 수집을 의뢰했습니다. 호텔 출입 기록과 CCTV 영상,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어요. 탐정은 이런 종류의 증거 수집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현우는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현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혜를 대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오히려 더욱 다정하게 대하며 지혜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도록 연기했습니다. 지혜가 늦게 들어와도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회식이 있다고 하면 이해한다며 웃어 보였죠. 하지만 현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결혼 서약을 했던 그날의 감동적인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혜가 입에 달고 살던 사랑한다는 말들이 이제는 역겨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참았습니다.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했거든요. 일주일 후 탐정으로부터 완벽한 증거 패키지가 전달되었습니다. 호텔 CCTV에 찍힌 두 사람의 모습,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들 문자 메시지 내용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지혜가 불륜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현우를 비하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를 따분하고 재미없는 남자라고 표현하며 빨리 이혼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현우는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지혜와 불륜남 모두에게 그들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법적인 절차도 밟을 것이고 사회적인 제재도 받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법인카드 횡령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니 회사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죠. 현우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고 싶었어요. 동시에 회사 감사팀에 제보할 방법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한 번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계획이었죠. 현우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담당해 본 경험 많은 변호사였어요. 현우가 준비해온 모든 증거 자료들을 차례로 보여주자 변호사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고 조언했죠. 변호사는 단순한 이혼 소송뿐만 아니라 상간 소송도 함께 진행하라고 권했습니다. 불륜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어요. 특히 법인카드 횡령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고발도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현우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죠. 법인카드 횡령은 회사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회사가 먼저 조치를 취하게 되면 두 사람에게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현우는 신중하게 제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해야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또한 제보 내용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 위주로 구성해야 했습니다. 감정적인 내용보다는 사실만을 담은 보고서 형태로 만들기로 했죠. 현우는 며칠에 걸쳐 완벽한 제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법인카드 결제 내역을 날짜 순으로 정리했어요. 호텔 이용 내역과 고급 레스토랑 식사 비용 백화점, 쇼핑 내역까지 모든 것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총 금액을 계산해 보니 6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었죠. 다음으로는 호텔 출입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CCTV 사진들과 출입 기록.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힌 사진들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했어요. 누가 봐도 부적절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현우는 제보 메일의 제목도 신중하게 정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적인 호텔 이용이라는 직접적인 제목을 선택했어요. 내용도 감정적인 표현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명시했죠. 마침내 현우는 월요일 오전 9시에 제보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에서 찾은 인사팀과 감사팀, 이메일 주소로 동시에 보냈어요. 또한 대표이사 비서실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 내에서 빠르게 전파될 것 같았거든요. 메일을 보내고 나서 현우는 긴장되면서도 후련한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첫 단계를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제 회사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보는 일만 남았습니다. 현우는 평소처럼 출근해서 업무를 보며 상황을 관찰하기로 했죠. 그날 오후 현우는 지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회사에서 긴급 면담 요청이 들어왔다며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즉시 올라오라고 했다는 거였죠. 지혜는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어요. 현우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괜찮을 거라며 위로했습니다. 혹시 승진과 관련된 좋은 소식일 수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지혜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현우에게 무슨 일이었는지 물어보자. 지혜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에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 조사한다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다고 했어요. 지혜는 자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다며 억울해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는 것 같다며 불안해했죠. 현우는 겉으로는 위로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이틀 후 지혜와 함께 불륜남도 회사에서 긴급 소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감사팀에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는 것이었죠. 현우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이제 이혼 소송 준비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회사 감사팀의 조사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전산 시스템에 모든 기록이 남아 있었고, 호텔이나 레스토랑 결제 내역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현우가 제공한 증거 자료들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감사팀장은 이런 명백한 횡령 사건은 처음 본다며 혀를 찼어요.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호텔비를 결제하다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그 상대방이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관계라는 점에서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요소도 있어 보였죠. 지혜는 조사 과정에서 계속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법인카드 사용도 상사가 업무상 필요하다며 동행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팀이 확보한 호텔 CCTV 영상과 출입 기록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불륜남인 박 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상 미팅이었다고 둘러댔어요.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조용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서 3시간씩 머물렀던 기록과 주말에도 만났던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그의 거짓말도 들통났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지 실추가 가장 큰 우려사항이었습니다. 대기업이라는 브랜드 가치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 내 성희롱이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외부로 알려진다면 회사 전체가 큰 곤란에 빠질 수 있었어요. 임원진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무팀에서는 형사고발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횡령 금액이 600만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내부 징계로 마무리하되 즉시 해고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죠. 박 부장은 회사에서 15년간 근무하며 나름대로 인정받던 직원이었습니다. 승진 가능성도 높았고 연봉도 상당한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일로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해고뿐만 아니라 퇴직금도 삭감되었고 업계 내에서의 평판도 완전히 실추되었죠. 지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 대리라는 안정적인 지위를 하루아침에 잃게 되었어요. 더욱이 해고. 사유가 법인카드 횡령과 직장 내 부적절한 관계라는 점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이력이 있으면 어느 회사에서도 채용을 꺼리게 되거든요. 소식은 곧 박 부장의 집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박 부장의 아내는 남편이 해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해고 사유를 듣는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회사 후배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박 부장의 아내는 그동안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가끔 야근이나 회식이 있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나니 배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에 모든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지혜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모범적인 직원이라고 생각했던 지혜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현우는 회사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만족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정말로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현실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망설일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가 저지른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으니까요.
회사에서 해고 조치가 내려진 다음 날 현우는 준비해둔 모든 증거 자료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할 때가 된 거였어요. 변호사는 현우가 가져온 추가 증거들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회사 해고, 통보서와 징계 사유서까지 확보한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보너스였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지혜와의 이혼 소송, 둘째는 불륜남인 박 부장에 대한 상간 소송, 셋째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였어요. 특히 법인카드 횡령으로 인한 회사 해고는 이혼 소송에서 현우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혜와 박 부장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완전히 치르게 하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법정에서 불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소장 준비에는 일주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어요. 호텔 CCTV 영상과 출입 기록, 법인카드 결제 내역서, 탐정이 촬영한 사진들, 그리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까지 빠짐없이 포함시켰습니다. 심지어 지혜가 현우를 비하하며 이혼하고 싶다고 말한 메시지도 증거로 채택되었죠. 이혼 소송에서 현우가 요구한 위자료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결혼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지혜의 배신 정도를 감안하면 충분히 정당한 요구라고 변호사는 판단했어요. 상간 소송에서 박 부장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도 2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자 지혜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제 법정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혜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으니 이혼은 받아들이겠지만 소송만은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죠. 하지만 현우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지혜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며 빌어도 더 이상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번 바람 피운 사람은 또 피운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현우를 비하하며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던 지혜의 문자, 메시지를 본 후로는 용서할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죠. 현우는 지혜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대화하겠다며 더 이상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제안했지만 현우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볼 얼굴이 없다며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부장 역시 상황이 심각해지자 현우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직접 사과하겠다며 만남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박 부장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모든 대화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죠. 박 부장은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 준비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지혜와 박 부장의 관계가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감정적으로도 깊이 관여되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박 부장은 지혜에게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었고, 지혜도 현우와 헤어져서 박 부장과 재혼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자 현우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한 계획 하에 자신을 배신했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지혜는 현우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박 부장과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기만 행위였죠. 재판 첫날 법정에서 만난 지혜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변호사 옆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지혜를 보며 현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남보다 못한 관계가 되어버린 현실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현우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지혜가 저지른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재판에 임하기로 다짐했죠. 재판은 현우에게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판사는 지혜와 박 부장의 행위를 명백한 불륜이라고 인정했어요. 특히 법인카드를 사용한 횡령 행위는 단순한 바람을 넘어선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우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이 법정에서 채택되었고 지혜 측 변호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죠. 이혼 판결에서 현우는 요구했던 위자료 3천만 원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판사는 지혜의 배신 행위가 매우 악질적이라며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더불어 결혼 생활 중 형성된 모든 재산도 현우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각종 가전제품까지 모든 것이 현우의 소유가 되었죠. 상간소송에서도 현우는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박 부장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2천만 원이 모두 인정되었어요. 판사는 박 부장이 직속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권력형 성범죄의 성격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죠. 박 부장의 상황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당한 것은 물론이고 아내로부터도 이혼 소송을 당했어요. 박 부장의 아내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난 후 즉시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강력하게 맞섰죠. 박 부장은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업계 내에서 박 부장의 평판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는 경력에도 불구하고 어느 회사에서도 그를 받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인카드 횡령과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이력 때문이었죠. 결국 박 부장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평사원으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혜의 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기업 경력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인사 담당자들은 지혜의 이력서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고, 사유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지혜는 작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고 예전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급여를 받아야 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현우는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와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지혜의 짐을 모두 빼냈어요. 결혼 사진들과 신혼여행 기념품들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과거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싶었거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과거와의 단절이 필요했습니다. 현우는 아파트 인테리어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벽지와 바닥재를 모두 교체했고 가구도 새로 구입했어요. 마치 다른 집에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지혜와의 추억이 깃든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직장에서도 현우는 새로운 각오로 일에 임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고 아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에 더욱 집중하며 자기 개발에도 힘썼죠. 몇 달이 지나자 현우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동료들은 현우가 이혼 후 오히려 더 활기차 보인다며 놀라워했어요. 현우 자신도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것 같은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지혜와의 결혼 생활 말기에는 늘 뭔가 답답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현우는 이번 경험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관계라도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지혜와 박 부장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바로 그들이 저지른 배신의 정당한 결과였죠. 새로운 연애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배신하지 않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번 일로 사람을 보는 눈도 한층 성숙해졌다고 느꼈습니다. 현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은 교훈으로 남겨두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이었어요. 배신당한 상처는 아물었고 복수도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살아갈 차례였죠.